아이고, 다리에 힘이 없어.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사랑방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증상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형외과에서 15년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검사해보면 근감소증이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60대 박씨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병뚜껑 돌리기조차 어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알고 보니 바로 근감소증의 신호였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신호들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고요.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도 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극복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근감소증이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근감소증, 영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로 살과 부족을 합친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근육이 부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육의 힘도 약해지고 몸의 기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엔진의 마력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연비까지 나빠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씨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김 할머니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에는 손자를 번쩍 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서 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장을 보고 와도 쌀포대를 옮기기가 힘들고 김치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벅찬 날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근감소증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근감소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30대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65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요. 하지만 나이만이 원인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단백질 부족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는 기름져서 치아가 불편해서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줄이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활동량 감소예요. 은퇴 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더욱 움직임이 줄어들죠. 세 번째는 만성 질환이에요. 당뇨병, 신장병 같은 질환이 있으면 근육 손실이 더 빨라져요.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예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근육 형성이 어려워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만성 염증도 큰 요인이에요. 몸속에 지속적인 염증이 있으면 근육을 분해하는 물질들이 증가해요. 근감소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73세 이씨 할아버지 경우를 보시죠. 처음에는 그냥 다리에 힘이 없다 정도였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는 화장실에서 일어서기 힘들어 하셨고 1년 후에는 욕실에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까지 입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은 낙상 위험이 2배, 골절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게다가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데도 훨씬 오래 걸리죠. 병원비도 문제예요.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의 의료비가 그렇지 않은 분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 줄어들면서 우울감도 커지고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내가 근감소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에 힘을 빌려야 한다. 병뚜껑이나 김치 냉장고 문 열기가 어렵다. 걸음걸이가 느려졌다고 가족들이 말한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예전보다 더 피곤하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근육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준비물도 간단해요. 첫 번째는 종아리 둘레 측정하기예요. 출자를 준비하세요. 없으시면 실이나 끈을 이용해서 나중에 자로 재셔도 돼요. 앉은 상태에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측정해 보세요. 남성은 34cm, 여성은 33cm보다 작으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요. 제가 만난 65세 정씨 할아버지의 경우 종아리 둘레가 31cm였는데 뭐 종아리가 얇은 게 문제가 되나?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6개월 후에 정말 걷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근육이 집중된 곳이거든요. 두 번째는 악력, 그러니까 손아귀 힘 테스트예요. 악력계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악력계로 측정할 때는 남성 26kg, 여성 18kg 미만이면 위험해요. 악력계가 없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500ml 물병을 한 손으로 들고 팔을 옆으로 뻗어서 10초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힘들다면 근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세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예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이에요.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30초 동안 몇 번 일어날 수 있는지 세어보세요. 10회 미만이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요. 74세 송씨 할머니는 처음에 7회밖에 못 하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테스트 결과가 낮을수록 넘어질 위험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해요. 네 번째는 걷기 속도 체크예요. 4m 걷는 시간을 재어보세요. 집에서 보통 거실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가 3m에서 4m 정도 돼요. 평상시 걷는 속도로 4m를 걸어서 5초가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한 가지 더 간단한 방법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바뀌기 전에 여유롭게 건널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즘 횡단보도는 보통 1.2m/s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보다 느리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사크-F 설문을 해보겠어요. 각 문항에 0점에서 2점을 주시면 돼요. 첫 번째, 4.5kg 정도 무게를 들고 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면 0점, 약간 어렵다면 1점, 매우 어렵거나 할 수 없다면 2점이에요. 두 번째,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0점, 약간 어렵다 1점, 매우 어렵거나 할 수 없다 2점. 세 번째, 의자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0점, 약간 어렵다 1점, 매우 어렵거나 할 수 없다 2점. 네 번째, 열개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0점, 약간 어렵다 1점, 매우 어렵거나 할 수 없다 2점. 다섯 번째, 지난 1년간 몇 번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지지 않았다면 0점, 1번에서 3번 넘어졌다면 1점, 4번 이상 넘어졌다면 2점이에요. 총점이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으니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근감소증 예방과 극복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예요. 69세 최 씨 할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 나이 들어서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채소 위주로 먹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체중 55kg인 최할머니에게는 하루에 66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했거든요. 간단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본인 체중의 1.1을 곱하시면 돼요. 60kg이시라면 72g, 50kg이시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혹시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댓글에 본인 체중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계산해서 하루 필요한 단백질량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단백질 걱정은 필요 없어요. 계란 2개, 두부 1모, 우유 1컵만 기억하세요. 계란 2개는 아침에 계란 후라이나 삶은 계란으로 드시면 약 12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계란은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해서 근육 만들기에 최고의 식품이거든요. 두부 1모 300g은 점심이나 저녁에 두부찌개, 두부조림, 두부샐러드 등으로 활용하세요. 약 24g의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유 1컵 200ml는 간식 시간에 마시면 6g에서 7g의 단백질과 함께 칼슘, 비타민 D까지 보충돼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42g 정도의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식사로 섭취하는 단백질까지 더하면 충분해요. 77세 박씨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후에 예전보다 힘이 생겼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백질만큼 중요한 게 비타민 D예요.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거든요. 매일 햇볕 20분만 쬐어보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팔 다리를 조금 노출하고 산책하시면 돼요.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시면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워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연어나 고등어를 드세요. 연어구이 한 토막 100g에는 비타민 D가 525IU나 들어있어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달걀 노른자나 비타민 D 강화 우유도 좋아요. 두 번째 비법은 적절한 운동이에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하루 15분 의자 스쿼트와 밴드 운동, 그리고 걷기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의자 잡고 스쿼트예요.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71세 김씨 할아버지는 처음에 3회도 힘들어 하셨는데 2개월 후에는 15회까지 할 수 있게 되셨어요.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힘이 많이 생겼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등을 곧게 펴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밴드 운동이에요. 고무밴드를 의자에 앉아서 발로 밟고 양손으로 가슴 쪽으로 당겼다 놓는 동작을 10회 반복해요. 밴드가 없으시면 500ml 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같은 동작을 하셔도 돼요. 이 운동은 팔, 어깨, 등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서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능력이 크게 향상돼요. 세 번째는 빠르게 걷기예요.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걷기를 20분간 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걸을 때는 어깨를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땅에 닿도록 걸으세요. 세 번째 비법은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흡연은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과음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요. 72세 조씨 할아버지는 4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셨는데 금연 후 6개월 만에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거든요. 잠을 잘 자야 호르몬이 분비돼요.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근육을 분해해요. 명상, 취미 활동, 가족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60대 윤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만났을 때 윤 할머니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2층에 있는 화장실 사용도 어려워하셨어요. 악력도 15kg밖에 안 나왔고 30초 의자 일어서기도 6회밖에 못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악력이 19kg으로 늘어났고 의자 일어서기도 12회까지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윤 할머니는 이제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근감소증은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자가진단으로 내 상태 파악하기, 매일 계란 2개와 두부 1모, 우유 1컵 챙기기, 하루 15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하기, 햇볕 쬐며 비타민 D 보충하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만약 자가진단 결과가 좋지 않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라요. 근감소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수록 효과가 크거든요. 오늘 디지털 사랑방에서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사랑방과 함께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